왜 이러십니까? 네, 저희 올해 지속 가능한 통영 대학을 ESG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아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통영 ESG 신분자 양성 교육 일단 간단하게 개요부터 한 5분 정도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이번 7월하고 8월 두 달간 매주 수요일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여기 스타트 플랫폼 3층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평일시민 그리고 ESG 실무담당 혹은 또 관리자분, 임직원분들이 다 해당되십니다. 저희 교육 내용은 ESG 경영에 대한 개념이나 그리고 관련 규제 동향 그리고 글로벌 표준 ESG 공시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에 더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아마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리백 관련된 우리 회사의 에너지 관련된 어떻게 공급망을 만들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남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ESG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도 참여하시는 기관단체에서도 지원해서 응모죠. 네. 그래서 선정돼서 꼭 내년에는 컨설팅까지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저희가 국내 탑 클래스 분들을 모셨습니다. 물론 우리 오신 분들도 우리 공연지에서 탑 클래스 분들만 모셨긴 했는데요. 또 국제기구의 또 의장님도 계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수준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한여름에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우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매주 수요일 잊지 않도록 매주 수요일 3시 지금 이 시간이고요. 다만 강의실 예약 때문에 3강 그러니까 3강 같은 경우만 2시에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다 3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만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황상규 대표님이십니다. 우리가 유학파시네요. 한경우동연합에서 사무처장을 하셨고요.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근정위원을 하신 황상규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손으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저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강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 맡으신 강충호 교수님께서 조금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총론은 계속 같이 좀 이렇게 해온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관점을 넓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ESG 시대 우리 통영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대략 잡아봤습니다. 제가 통영에 오래 살지는 않았고 잘 모르지만 또 여러 이제 지역의 생각을 감안하고 통영에 와서
또 사무시장 포함해서 또 통영환경운동연합 또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제 어떤 주제가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ISO 26000이나 CSR이나 ESG 또는 기업 경영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어떤 접근 방법론을 알고 있지만 또 통영 지역에 접목하는 것은 또 좀 더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삼성 포함해서 대화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아마 이 계신 분들이 오늘 이 강의나 이제 전체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 논리와 방법론과 이 정보를 접목하시면 통영 지역에는 훨씬 더 적합하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론 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어떤 매개체 중간 발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례적이지만 강의라는 게 이례적이고 계속 활동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또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어떤 소스라 그럴까요? 정보 소스 또는 국제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이해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나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연결시키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좀 중심적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소기업에서 6월 초에 한번 강의를 연원 강의를 해서 좀 일반분으로 한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피해서 중복을 피해야 된다는 또 강박한 내에 좀 더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도 찾아보고 했는데 구글에 보면은 통영의 가치는 뭘까, 통영의 아름다운 곳이 뭐고, 그리고 통영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이 뭔가 이런 주제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내 마음에 드는 게 뭘까, 또는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해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반짝반짝 불이 있는 이런 야경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녹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바다의 일출과 일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정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ESG도 그런 다양성과 인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ESG가 출발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초보적인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시고 상당히 어느 중간 이상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ESG의 E가 환경이고 S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G가 거버넌스. 거버먼트와 거버넌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아니고요. 거버넌스라 해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체계. 거버넌스. 그러니까 좋은 거버넌스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결정 구조나 체계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버넌스가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화장하듯이 또 이렇게 워싱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신경 써서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출발하게 된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이나 노동이나 사회 문제나 갈등이나 차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S라고 하는 사회적인 주제도 중요하다고 한 거고, 좀 더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기업의 결정 체계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 ESG가 효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이상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2°, 2도 이상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고 대책도 국제적으로 아무리 협약을 해도 또 각 국가의 입장이 있어가지고 쉽사리 이런 증가 속도가 컨트롤되지 않고 있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한 문제고요. 또 통영 지역의 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거는 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해봐야 될 글로벌이 기후변화 문제가 생기면 통영은 당연히 생기겠죠. 네.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기사만 분석해보도 몇 년 전에 우리 의류들이 폐사하고 양식장 폐사하고 이미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ESG의 환경이 그냥 생태 환경 기후 이 문제만이 아니고 또 통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국제 유엔에서는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청결하게 갈수록 미세 플라스틱은 많아져요. 우리가 흐르는 우물에 바가지로 물 한 잔 먹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데 깨끗하다고 생수병에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시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렵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건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 먼지하고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차라리 먼지가 파티클이 좀 크면 글러지잖아요. 그죠? 코에 글러지고 폐에 글러지는데 작으면 다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바람이 많은 것도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이런 거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이제 알 수 없는 그렇다면 너무 불안을 또 조장하면 또 이게 산매질에 떨어지고 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큰 방향 전환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원래는 교과서에 보면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0.33입니다. 340ppm.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400, 500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같이 동단이 많은 지역 이런 특정 지역은 또 CO2 농도가 400, 500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공기량에서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지구 우리 땅 위에 있는 온실 같은 역할을 하는 비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온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지구가 똑같이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지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또 이산화탄소 문제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너무 또 길어지면 재미가 없었어요. 또 최근에 이거는 며칠 전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 거죠. 52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1,300명이 이분들은 진짜 믿음 하나로 우리가 성교순례 하는 그분들인데 1,300명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 숫자를 그냥 이렇게 숫자로 말하니까 시간이 잘 안 오는데 1,300명이 순례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참사가 아주 좀 단적으로 현재 지구촌의 위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포커스를 줄여서 우리 통영 주변 지역의 상황으로 계속 포커스를 렌즈를 줄여서 보기도 하고 넓혀서 보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함께 가져가는 이런 훈련이 좀 더 이제 조직적인 일을 하는 분들 또는 함께 이제 목적을 가지고 단체로 움직이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채널을 계속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글로벌하게 볼 때도 보고 또 적교도 보고 지역으로도 보고 또 내 문제로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이게 채널을 계속 바꾸면서 또는 우리 그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를 바꿔서 멀리 가까이 다 찍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ESG가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유행처럼 막 언론에서 그러고 ESG 그러니까 나도 한번 공부해봐야지 이렇게도 이제 집단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건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통의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고 각자 행동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다행히 ESG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서 ESG를 통해서 어떤 이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점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이 지금 SDG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그 중에서도 경남 통영에 있는 건물이고 이 주제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를 글로벌하게 지역, 한국, 통영 이렇게 계속 바꿔서 보면은 여기서 실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답이 있고요. 이것이 모아지면 우리나라의 방향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는 거고 지구적으로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ESG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게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다. 그리고 있기 전에는 어떤 게 좀 많이 있었어요. CSR이라는 것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그죠? 그때 사회적 가치를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많이 받아들였고 특히 SK 같은 이런 회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이런 활동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계속 왔다 갔다 넘어가고 있다. 이게 사회적 이유로 의미가 있는 것이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100%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비용일 때도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양한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서 IS 26000이나 SDG 관점에서 보면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이해관계자. 그렇죠? 이해관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가 이제 ESG 시대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해서 IS 26000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ESG를 잘하기 위해서 ESG를 잘하자는 것은 총론이라거든요. 당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또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잘 활용을 하시면 강론으로서도 이행 방법이 나와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ESG의 목표가 실현돼야 되고 그 2가지가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속경영, 기업 시민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 CSR이고 책임경영 이건 SR, 사회 책임경영 SR이고 책임경영은 리스판스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책임 투자 이런 것처럼 같이 연결되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5개로 말씀드리면 딱 돌았으면 또 다 잊어먹으세요. 그죠? 네. 한 2개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뒤에도 4개를 강조드리는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뭘 하나 가져갈 수 있게끔 또 기억할 게 또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뭐 중대성 평가라고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이신 분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짜 공동으로 의견을 다 모아보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더라 이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은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공부한다고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럼 또 안 봐요. 저도 안 보거든요. 근데 가서 저렇게 사진 찍고 집에 가면 또 안 보게 돼요. 예. 자, 그래서 보는 분도 계십니다. 한
20명이 1명 정도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많지만 이게 결국은 ESG하고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통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지속 가능 발전은 Sustainable Development인데 지속 가능성은 뭐죠? 영어로 된 한자로 된 명사 Sustainability라고 합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성격이죠. 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두루두루 쓰려면 Sustainability라는 말로 그냥 다 해버리면 이게 가장 범용성 있는 말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 나의 지속 가능성, 우리 집의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기업 지속 가능성, 수협 지속 가능성, 농협 지속 가능성. 이게 말로 하기는 이제 가장 간단한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교육 이렇게 또 좀 가지를 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서 Sustainability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좀 더 많이 보이고 결국은 ESG도 Sustainability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ESG라고 우리가 좀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간단하게 말을 오르내릴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져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거 잘 모르셔도 이제 ESG 정도는 또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이 개념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다행스럽다. 이게 이제 중간 요약이고요. 그러면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가 중요한 그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가 내용이 뭐냐? 여기 있는 것은 기후변화, 탄소, 환경오염, 또 사회, 고용안정이 또 인권, 노동권 보호, 이 제품 안전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 개념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서 볼 때는 제품 책임인데 밖에서 볼 때는 소비자 보호가 되는 양면이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ESG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다 모든 힘을 보니까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의사결정은 누가 할까요? 보통 이사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오너가 하든지 사장이 하든지 대표이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사가 방향을 결정하면은 이사회 동의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고 또 반대가 있더라도 설명을 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물려주십시오 하면 또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탑 매니지먼트 1인 체계의 경영 체계 책임자가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는 의사결정할 때도 경영자가 너무 잘못하면은 또 배임으로 막 걸려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주주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아주 애매하죠. 장기적으로 볼 때 주주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거는 피해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걸 수는 있는 거예요. 또 막 소송도 하고 그러면은 경영자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회책임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수탁자 채무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주주 중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경영자가 당황해요. 이거 지금 할 수 없겠다. 다 동의하라고 클리어할 때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거든요.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야 다 뛰어드는 것처럼 아무도 안 뛰어들면 아무도 변하지 않는 것인데 오르면 해야 되는 건데 설득하면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점이다. 그다음에 우리 통영으로 포커스를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럼 통영에서는 어떨까? 제가 여기다가 지금 막 붙이고 싶은데 중대성 평가에 중요한 거를 붙여서 의견들 봤을 위치를 조정하면서 다 동의하는 그 포지셔닝을 딱 이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기회가 있을지 혹시 준비가 있다? 적으면 또 시간이 걸려서 종이 A4, D5 정도에다가 중요한 걸 적어서 위치를 한번 딱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면은 컴포 스페이스로
풀수도 있습니까? 밖에 좀 멀리 보이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 B5 A4지 반장 정도를요 한 10개 정도만 스카치 테이프 위에 붙여서 주시면은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해서 이제 해보시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대성 평가거든요. 소위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일반이 있죠.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열심히 산다는 것이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번질 수가. 그죠? 정확하게 방향을 알면은 한 개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데 방향이 다 다르면 열심히 하는 게 의미할 때가 많아요. 또는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SG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제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는 이제 저기 그림 중에서 맨 밑에 왼쪽에 있는 저 이종호 국장님이 이제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잘 아세요. 연기금도 엄청난 돈이죠. 300조. 이 돈을 굴리는데 어떻게 굴릴 것이냐. 이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만 보고 하다 보니까 막 환경 파괴하고 막 온실가스 많은 이런 데다가 투자하고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아래또 애써 위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로 해서 기관 투자들을 할 때 참여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마라. 또는 하더라도 10% 하지 말고 5%만 해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일반 시민 투자자들이 막 말할 기회도 없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렵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이종호 국장님 강의하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ESG 그러는데 그게 출처가 어디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실은 뭐 활동을 많이 안 했지만 2000년 초부터 이쪽 분야를 계속 이제 봐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존경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역사성을 갖지 않고 막 좀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제 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ESG도 실은 UNPRI 맨 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UNPRI.org 여기가 실은 원조라는 말 표현보다는 이게 좀 기본이죠. 여기서 문제의식이 발단됐다는 거죠. 출발한 데를 알아야 포커스를 넓혀서 보고 우리 또 통영을 보고 이렇게 해서 중인 중앙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PRI가 이제 책임 투자 원칙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있을 때 이제 전 세계 연기금, 유엔에서도 연기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이런 데서 투자할 때 어떨 때는 보면 환경 파괴하고 기후변화하고 탄소, 석탄으로 투자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스크리닝을 밑에서도 하죠. 연구원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PRI라고 해서 투자 책임 원칙이라는 것을 세웠던 거죠. 6가지. 이거는 다 그냥 상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좋은 일 하겠다, 착하게 하겠다, 신중하게 하고 이게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이 한 전 세계에 몇천조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준으로 투자합니까? 라고 할 때 다 우리는 ESG 기준으로 투자합니다. 라고 답을 할 때 나왔던 게 ESG입니다. 통영에서 ESG 신부자 교육할 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ESG가 UNPRI.org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으로 출발이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번지수를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회 거버넌스 빌로 된 것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SG 역사라고 했는데 실은 ESG 자리에 옛날에는 지속가능 발전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글자만 한번 바꾸어 넣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쭉 들어보니까 요 얘기를 ESG 역사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 지속가능 발전 역사. 우리
이것도 UN SDG잖아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비록 72년도에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나온 이후부터 92년 리우 회의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 나오고 GRI 나오고 2010년 나오고 요 흐름이 이제 ESG의 흐름이다. 그런데 좀 더 아까도 제가 좀 더 원론적인 개념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했죠. 지속 가능성. 이게 좀 풀어서 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의 역사다. 그거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9%, 98%는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좀 유행도 타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한번 또 이제 오르내리면서 새로운 내용도 좀 담고 또 계기가 생겨서 이제 좀 발전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ESG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 한 개 정도를 나는 기본 텍스트를 기본 나의 참고서를 GRI로 할래. 오른쪽 메모대로 GRI로 할래.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26,000 그 표준 잘 나왔으니 그걸로 할래. 할 수도 있고 또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좀 선언적이지만 그 유엔에 선언하고 좀 내용을 딱 규정하지 않고 좀 브로드하게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이제 표준이니까 글로벌 컴팩트 내용으로 할래. 이럴 수도 있고 SDG처럼 엄청난 분량의 영어, 한글 이런 책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도전할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판단하셔가지고 ESG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면 좋을 거예요. 이 내용이 막 좀 혼재되어 있으면 또 한 번 더 찾아야 되니까 헷갈릴 거고 포함되어 있으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해보십사 이렇게 제가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26,000 했던 그 포럼 쭉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6,000의 관점으로 26,000의 뭐 이제 그 안경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설명해드리고 또 더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막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푸시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GRI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아주 좋아요. 이거는 체크리스트도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서 이제 결국은 리포팅이거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회사나 조직이나 기관이 리포팅을 해서 나의 신뢰도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바깥으로도 책으로 발간하죠. 또는 홈페이지에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우리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이제 항상 보시면서 이제 ESG를 강론을 강론의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딱 구축하고 있으면 됐다. 이제 이 뒤에 내용은 제가 26,000 관점에 26,000은 7가지를 얘기해요. ESG는 3가지죠. ESG 26,000은 7가지. 환경도 그대로 있어요. 거버넌스도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가 S를 5가지로 나눠놨어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S가 간단한 한 개로 그냥 뭉치버리면 간단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강론이 수실돼 버려요. 없어요. 5개로 나누면 이제 정확하게 뭐가 과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5개라서 조금 왔다 갔다 힘들지만 5개 정도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여러 가지 그 사례도 많고 또 지역에서도 맞닥뜨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과제로도 한 번씩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7가지 주제를 강조해서 이제 ESG 3가지를 커버하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S를 5개를 잘 대체해서 커버하고 환경과 거버넌스는 이제 같으니까 같지 않지만 비슷하니까 ESG를 7대 주제, IC 26,000 7대 주제로 운영하면 이제 맡길 때는 찾아보면 되거든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제정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 저기 지금 강의하시는 문호수 박사님, 강충호 교수님, 김성천 저분 제가 굳이 이렇게 한 개의 그팀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게 S 주제, ESG 주제를 이제 그 각각 나누어서 개정을 할 때 무엇을 생각을 했는지를 대화 나누고 말씀 드려달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ESG를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아는 아는 쪽 부지런해 사이까지는 알지만, 그러니까 겸손하게 접근하고 그 시민은 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스테이크홀더 참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테이크홀더, 그래서 이해관계자. 내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보통 종합하는 사람은 오거나이즈거나 퍼실리테이트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사람이 내기자거나 또 종합해주는 사람이거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은 아주 그거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실은 다 할 수 있어서 저는 막 이제 하다 어떨 때는 시간과 예산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혼자 소비자도 해달라, 소비자도 설명해달래, 그럼 노동 설명해달래. 그렇지만 하기 전에 딱 정하게 해요. 저는 실은 젊을 때부터 환경단체 일해서 환경 베이스로는 쭉 해왔지만 딴 쪽은 실은 제가 잘 모르고 공부했더라도 전달해드리는 정도이지, 이 분야는 강충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니까 기회가 되면 그분이 쓴 글도 보시고 하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게 있다는 거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지개 연대처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통영 지역에서 SP 이제 강사 쌤도 많다 그러시는데 한 대여섯 명 모이셔서 자기 분야를 조금씩 나눠서 그룹 스터디 하듯이 그렇게 그분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날 때 그쪽을 계속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노동자는 아니지만 지역의 노동단체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묻고,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쪽에 가서 또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협력적 일, 협력적 공부, 협력적 지역 활동 이렇게 가면은 아주 이제 좋고, 그게 성공의 비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영은 저는 막 찾아보면서 보니까 빵빵하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서울 쪽에 경기 쪽에서 지속 가능 쪽에 일도 좀 해봤고, 전북 쪽에도 이제 김택 선생님들하고 오랫동안 했던 분들 계시고 해서 계속 쪽에 통영도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처럼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할 때마다 꼼꼼하게 열심히 하신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야말로 무지개 연대 7가지 주제니까 무지개도 7가지죠. 네임도 빨주노초 하나고, 이게 또 색깔도 좀 잘 보이면 이렇게 빨주노초 하나인 거예요.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무지개 전략이고 7대 주제. 아이스만 주시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7대 주제 항상 7개예요. 7대 원칙이 있어요.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관계자 참여, 인권 존중, 국제적인 기본 존중, 환경보호, 7가지 원칙이 있고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항상 생각하면서 ESG를 보시면 이것들이 훨씬 더 이제 컬러풀하게 일도 하고 우리 내용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6월달 초에 할 때는 없었던데 제가 그 사이에 또 막 찾아보고 공부했다는 거, 저도 숙지 않은 의미에서 이게 들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가 다른 건 통영을 넣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접근하기 위한 또 저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사회 거버넌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UNPRI 홈페이지 보고 이 사람들이 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환경 분야에 탑으로 올려놓고 있냐. 또 과학파쇄 자원 개발, 이거 뭐 말도 잘 듣죠. 과학파쇄. 이거는 물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메탄을 유전을 발견하지 않고
메탄을 발견해서 메탄에다가 가파세를 해가 분쇄를 해서 메탄 찌꺼기를 긁어서 끄집어내서 메탄 이제 가스를 이제 확보하는 그 자원 확보한 거죠. 아주 신기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메탄 지구 온난화에 기하 영향을 주는 메탄이 엄청나게 물에도 녹아 들어가고 나와서도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데 그건 하지 말자. 그런 데는 PR에 투자하지 말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규모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회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유엔 PR에 있습니다. 그건 다 지금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항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자하지 말라고 막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아주 취약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점만 다를 뿐이고 UNPR에서 무슨 말 하는지 쭉 보는 게 글로벌 지구상에는 지금 이런 주제 가지고 애들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지구에 도움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도 뭐 일반적인 인권 노동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코로나 문제도 유엔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봤죠. 이거는 질병 사망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가 완전 차단되고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라든지 아니면 인류 문화적인 어떤 퇴보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분쟁 지역 이슈, 전쟁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KI 관점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글로벌 탈세 문제가 제일 크죠. 세금 안 내려고 막 무슨 섬 이런데 그런 국가에다가 개설해가지고 돈 세탁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확보해서 근데 투자하면은 당연히 이익은 많겠죠. 세금 안 내니까 더 자본 이익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인류 전체의 발목을 잡는 거고 그거는 발전이 아니다. PR에 투자하지 말아 할 때는. 국회도 반칙이잖아요. 똑같이 달리 하는데 반칙 써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국회거든요. 또는 뒤로 돈 줘서 이익을 얻는 게 국회. 그래서 이런 것이 UNPR에서 볼 때는 거버넌스 문제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통영의 관점에서 이제 줌인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해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쭉 넘기면서 빨리 해보고 저 중대적 평가를 함으로써 ESG 앞으로 구간 전체 구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뭘 얻어가야 될 것이냐 이 관점에서 그거를 첫 시간에 딱 패치하시려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제 과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 할 때 오지 말아 그러셔도 궁금해서 오실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는 내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7가지 유엔 SDG와 다행스럽게 ISO 26000을 연결해서 E는 E고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죠 중간에 그죠? 다음 나머지가 이제 S인데 S를 너무 많으니까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 이 5개로 이제 리그룹팅 재구성을 해보자. 이게 ESG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위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26,000 그래서 26,000 책이 원래는 10만 원 얼마 해서 표준을 또 팔아요. 원래 표준협회 ISO에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벌써 발간하기 전 버전이 있어요. 99.9%는 갖고 이제 그거는 교육용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그거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키워드 넣어서 찾아도 되고 7가지 항목을 찾으면서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설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없어요. 통영을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영에 바로 이용을 못하겠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그룹 스타디 해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고 요 26,000가 UN SDG를 연결한 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쑥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스 본부에 있어서도 SDG하고 26,000을 연결했던 책이 있습니다. 요건 요거대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00% 만족스러운 답을 주제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연결하면 되겠네, 요것을 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도 매트릭스 속에서 중요한 문제와 해당되는 사항, 이것도 좋네요. 제가 이번 지금 드는 생각인데 통영의 경우에 저 위에가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 있고 우리 그 사무실 앞에 가면은 이렇게 입간판 쫙 돼 있죠. 17개. 그래서 그게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런 내용 잘 보시면 유엔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서 통영에 해당되는 것도 적어놨어요. 또 친절하게 시청의 담당 바까지 적어놨어요. 아주 이거는 소통하는 데서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칼럼을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싹 빠져나가버리고 내일 되면 왔다는 그 사실 들었다는 그 외에는 안 남는데 요 칼럼 요 왼쪽 거를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N SDG와 26,000을 연결해서 7개의 주제로 이제 이거를 풀헤쳐서 이제 그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대본 거죠. 리트머스 종이. 그러니까 1번이라는 이 주제가 과연 이게 뭔가, 이 주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 그럼 거버넌스인지 인권인지 노동인지 환경인지 소비자 공정 지역인지, 이것도 7개잖아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거버넌스하고 중간에 있는 환경 빼면 5개인데 제 방법론은 그 5개가 S다. 물론 사회니까 좀 많겠죠.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있으니까 요 5개를 이제 비중을 설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요 크기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공정을 더 키워야 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그룹 스타디에 있으면 그 그룹 스타디는 매일매일 발전할 거예요. 다 생각이 비슷하고 별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비슷비슷하면 안 돼요. 한 분이라도 그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펭귄이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을 변화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깊어지고 또 통영에 꼭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강사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주제가 이제 17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 안 하고 8번까지만 하고, 이건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는 경제성장과 고용과 일자리를 다 엮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것도 통영도 아마 유사할 거예요. 통영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고용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통영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할까? 그런 연구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고 해서 환경인데, E가 환경인데 엄밀히 보면 저는 카본이다. 카본, 탄소다. 탄소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다. ESG의 E가 에너지다. 이렇게 좀 역발상을 하기를 또 한번 제안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환경을 했으니까 환경이지. 더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게 이 색깔이 뭔지를 이 만져봐야지, 이 질감이 뭔지.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요새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의 핵심이 이로 가야 돼요. 다 똑같이 다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못 나가요.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영 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맥을 닿아서 소통이 돼요. 환경으로 두루뭉실가 있는 거 가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막해요. 에너지이고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기후 변화에 탄소를 줄여야 돼요. 이게 카본 터널 비전, 카본으로 보라 그거예요. 노동도 카본으로 가야 되고 수익성도 카본으로 가야 되고 환경도 카본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공정 경쟁도 카본으로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거든요. 거의 바뀌어서 이름이에요. 원래 녹색 성장 기본법이었는데 지금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이건 민주당하고 팀하고 이제 계속 합의되면서도 여러 가지 막 대기합의 많이 그러다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한다는 거예요. 다 순환시켜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제로로 하겠다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방향 지나는 거잖아요. 환경 보호하자 이거 아니에요. 탄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를 안 부는 거는 환경 그거는 지금 논할 대세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 보호하는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로 가야 됩니다. 탄소 터널로 이라는 관점을 봐야 된다.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도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예요.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태양광 막 그렇잖아요. 산에 문제 못하고 이제 지붕, 온강 지붕하고 중국적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덕분에 핵발전소, 발전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짊어지고 내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완전 에너지 혁명이에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통영이 지속 가능성에서 앞장서면서 작게 우리 집부터 태양광 패널을 나 설치할래. 또는 시에서 지원해줘. 나도 돈 낼게. 이런 움직임으로 가면 ESG 교육은 자동으로 돼요. 한 개 실천을 하면 자동으로 머리가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말만 하면 환경 보호해야지 그러면 이제 돌아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탄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ESG의 핵심이 카본이 이게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 비율이라죠. 이걸 우리가 한 중간쯤으로만 비율을 높여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 구조가 바뀌고 전력 부족이나 송전성 문제, 밀양 사건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봄에 눈 녹듯이 풀릴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재생에너지를 우리 가족 우리 집에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배터리만 하나 있으면은 송전이 안 돼도 서바이벌을 할 수 있어요. 원 거리도로 전력이 다 묶여 있으면 사고로 끊어져 버리면은 다 원시 시대예요. 불도 못 켜요. 냉장고는 근데 냉장고 켜고 불 켜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안전망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온 게 분산형 에너지, 분산형 그리드. 이게 돼야 ESG가 제대로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지방자치죠. 이게 지방자치 하라는 게 재생에너지예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비용도 적게 들고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제일 높다. 이게 이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글로벌 컴팩트 이렇게 보시고 GRI 보시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000 표준의 표지입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딴 데로 공유 안 하고 여기 오신 교육생들만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000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제 펼치는 이 색심은 오른쪽 위에 있는 6항이에요. 7대 핵심 주제. 아까 7가지를 했어요. 무지개 색깔. 환경, 거버넌스와 환경을 빼고 그럼 5개죠. 5개는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그것만 딱 배우시면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대화로 이제 고객사 또는 이제 상담을 요청한 분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한 곳에 가서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군 첨부가 된 관계성 KESG도 있고 그다음 자료를 내는 자료를 잘 추렸더라고요. 너무 많아도 어려운데 핵심적인 거를 잘 추려 넣으셔서 그것만 보셔도 이제 맥락은 다 파악이 되시고 그래서 KESG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소비자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공정 청렴이 약해요. 그 정부가 이제 공무원이 막 하다 보니까 야 그거 빼 이렇게 뭔가 좀 압력이 오실 수도 있죠. 야 그거 막 복잡해지니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인정하지 않고 한 70% 인정, 80% 인정 이게 좀 보완해야 되고 다 들어있는 거는 아까 이제 GRI나 UN SDG나 IC 16000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또 시행하는 건 시행하는 대로 참고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26000 재정 경과 항목이 이렇게 주택량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으로 많이 지속 가능 경영, 뭐 CSR, SR, 윤리 경영, 청렴 경영 많이 있지만 대동 소위하는 개념 아니고 맨 밑에 지속 가능 경영하고 사회적 경영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개념이다. 바로 위에 ESG, CSR, SR 이 두 부분 유사하고 ISO 16000 7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한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세부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 그리고 관계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중대성 ISO 공부하시고 이제 ESG를 그냥 상식으로 또는 개념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진단과 평가죠.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라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죠.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이렇게 면담하고 할 때 애가 원래 잘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좀 문제 갸우뚱할 때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섞어놔 버리면 안 되거든. 이상되고 막 자기 놀고 잘 뛰어놀고 하고 그러면 그냥 잘 큰 애들이고 그런 문제 안 돼. 안 될 때는 진단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돼요. 제가 뭔가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나 문제가 있나 그 단계가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는 그냥 이제 아무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진단과 평가 키워는 건 제가 진단과 평가 그러려면 이걸 하는 게 중대성 영어로 하면 원체를 머티리얼 그러면 그냥 물질이죠, 물질. 머티리얼. 근데 경영사를 보면 중요한 이런 말도 있어요. 머티리얼. 그래서 머티리얼티 그러면은 중대성, 중요성 이렇게 이제 진단과 평가를 의욕에 생각 의욕인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색깔이 그렇단 그게 있네요. 우리 이제 지금 다 통영에 관심들이 많아요. 통영에서 활동하시고 또 저도 팟캐스트 통해서 통영에 좀 도움되는 걸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육도 하고 통영에서 일도 하면서 뭔가 진단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같이 하는 거고 또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조직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아울러서 다 포함해서 이게 우리 지역 문제이다 그걸 떠나서 그냥 떠오르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통영의 중대성 말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 개씩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필요 못했습니다. 일자리면 노동이죠. 네. 여기 동의하시는 분 손만 들어보세요. 물론.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 네, 이렇게 중요한 게 반동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통 문제. 교통. 그냥 환경이라고 하죠. 교통 환경. 그냥 교통이라고 해주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또 주거. 예, 주거 문제. 또 전공하신 것 같은데 잘하시는데. 또 바다 끼고 수산업 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경제성 문제를 위해서 수산 해양환경 또는 또 팔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수산업 했어요. 제출산 문제. 수산물 유통. 생산은요? 생산도 같이 또 포함되겠다. 생산도 있고 생산이 또 잘 돼야 있고. 생산은 되는데 유통은 너무 그러면 이게 저는 조금 생산도 좀 생각하거든요. 이게 요새 막 그 수온 올라가고 막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이제 그 빠른 후반부 노란불 문제도 있습니다. 빨리 말씀 안 하시면 내 생각이 안 들어가요. 반영이 안 돼요. 또 여기서 한 말씀. 불행한 노인 일자리 불행한 문제. 네? 볼거리 볼거리 시간이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없잖아요. 여가 뭐 놀이 이런 거 놀이 또는 재미도 또 뭐 있습니까? 저출산 좀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꼭 이것만 해결할 거야 또는 해결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일자리 바뀌었잖아요. 일자리 교육이요? 어떤 교육?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좀 사회교육? 뭔가를 배우려면 다른 시도를 다양한 제대로 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야구지가 있지. 그뭐 이제 구청 이런 데 보면은 뭐 교육 잠깐만 강좌 이런 거좀 되게 많이 좀 있다. 시민교육 노란 게 전반부에 먼저 나오고 빨간 거는 이제 좀 더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또 없나요? 네? 의료시설. 또 뭐 세계는 기후 변화로 난리인데 지역에서 좀 뭔가 뭐 이게 좀 연결되는 게 도시도 좋고 대양 환경을 시끄러워 대양환경 중간에 그런 데도 있지. 괜찮아. 먹거리요? 먹거리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답이 없잖아. 처음 안 되죠. 쓰레기 문제야. 쓰레기 뭐 폐류구 사는 거예요. 대양 쓰레기. 대양 쓰레기. 수산 되게 뭐 이런 거. 폐류. 폐류는 바다에 배들에서
먹고 난그 고개 껍데기, 껍데기 이런 것들이 이길 수도 없고, 네, 쓰레기처럼 가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명분이 생산이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한 시간 더 해야 되겠죠. 그냥 또 없습니다. 이제 일곱까지 무지개에서 이제 인권, 노동, 혹시 이런 거 없어요?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 혹시 막 인권 문제라든지 막 돈 월급 안 주고 그런 일을 얘기는 별로 힘이나 뭐야? 잡혀 가도 막 그냥 잡혀 간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도 많을 거예요. 안 알려진 것도 인권, 노동, 그다음에 소비자, 바깥에 볼 때 통영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산물 안전 이런 것들 그 앞에 있고, 소비자, 그다음 공정. 예를 들어서 뭐 시청 공무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의 어떤 그 청문회 투명 경영 이런 거 말고 이제 막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부패 이런 거, 뭐 부정거래 이런 건 많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지역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뭐 안 되는 거 그게 교육으로 커버돼 이제 그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가져와 짧게 하면은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 방법을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안 했을 뿐이지. 이딱 사분면을 만들고 이쪽에다가는 뭘 하는가 하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기준은. 이것도 실은 답이 뭐 정하면 돼요. 이쪽에다가 뭘 그 심각도의 영향 크기 그죠?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좀 이게 잘못됐을 때 막 사회적인 게 문제가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어요. 또는 컨트롤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사회 환경 영향 사회 영향 사회 영향의 어떤 대소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들어볼까요? 실업성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회 영향 양에 있고 다음에 재무적 영향 재무적 영향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 재무적 영향을 이제 보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해관계자 이거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이해관계적 영향을 가는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도 있고 실은 이 두 개가 유사하게 그러니까 상호 연동되겠죠. 이해관계자 영향이 큰 게 그 이유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영향이 우리가 좀 느낄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거는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ESG가 결국은 사회 영향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둘 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요 위로 열로 가는 것은 조금 헷갈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정할게요. 누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번호해 보세요. 하나, 번호.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죠. 일곱. 다음에 또 돌거리 같은 거. 돌거리, 재미. 좀 없고 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수산물 생산 또는 유통. 하나, 둘, 세 분. 생산. 그리고 해양 쓰레기. 셋. 중국대요. 중복된 전체적으로 한 네다섯 분 정도 들 수 있는 정도예요. 몇 분 정도 되죠? 10명. 그다음에 바다 환경 오염. 같이 합칠까요? 해양 쓰레기, 바다 오염. 이렇게 합친 걸로 하고 10분. 다음에 또 이게 해보고 싶으신 분, 일로 높이고 싶은 걸 부르세요. 저출산 손 들어보세요. 저요. 네. 오. 몇 명이죠? 오. 즉시. 18분. 오, 예. 다음 또요. 고령아. 다음 주거. 일자리. 수산물 생산. 교통 환경. 배우부터 보죠. 돌거리 예가 체험. 의료시설. 맞네요.